한 달 순수익 3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첫 번째 레슨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레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어떻게 찾고 1688에서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발주 상품 주문하는 방법 및 노하우, 상위 노출을 위한 상품 등록 방법, 로켓크로스 입고 방법, 초보셀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주문한 샘플 상품 중에 가격이나 품질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선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최종적으로 판매할 상품의 본발주를 할 차례입니다. 본발주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몇 개를 주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품 소싱을 할 때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인 키워드로 상품 조회수를 검색을 했을 때 5등에서 6등 정도 랭크된 상품의 조회수를 확인을 해서 대략적으로 하루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었죠. 다시 그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개 정도가 팔리는 상품이잖아요. 이 판매량을 확인했던 이유는 시장의 사이즈, 그러니까 내가 상위 노출시켰을 때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리는 시장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상품이 그 정도 위치에 노출시켰을 때 하루에 40개, 50개, 100개 정도 팔리는 시장이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트를 작성을 한 거고요. 이제 판매 초반에는 몇 개 정도를 주문을 해서 시작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판매를 많이 해보셨거나 자금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많은 수량을 가져와서 단가도 낮추고 하면 좋겠지만 초보 셀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시장의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5등에서 6등에 랭크된 상품의 판매량을 체크를 해봤다면 첫 발주 수량을 결정을 할 때는 10등 정도의 랭크된 상품의 판매 수량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초보 셀러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주방화를 기준으로 10등 정도의 랭크된 상품이 하루에 몇 개 정도 팔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경쟁 상품들의 하루 예상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품 등록 화면을 가셔서 노출 상품명에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상품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주방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아래에 주방화 상품들이 한 5개 정도가 보이게 되고 여기 밑에 더 많은 매칭 상품 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방화로 검색이 되는 상품들이 쭉 보이게 되는데 정렬을 쿠팡 랭킹순, 판매량순, 별점순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실제 판매량이 적은 상품들도 이렇게 상위로 올라와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힘들어요. 판매량 순으로 정렬을 또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주방화랑은 전혀 무관한 상품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조회수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판매량이 높다는 뜻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회수 순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조회수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는 상품의 조회수를 확인을 해보세요. 정확히 10번째 되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상품을 10등 근처에서 찾아서 조회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략 이 상품의 조회수가 15,859죠. 그러면 이 숫자를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해보면 하루 예상 판매량이 28개로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이 나한테 도착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28개 곱하기 14일 하면 392개가 되죠. 이렇게 계산된 수량을 본발주 수량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품 등록하자마자 당장은 하루에 수십 개씩 팔리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수량이면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판매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수량은 392개이고 옵션이 있을 테니까 옵션별로 몇 개씩 주문해야 되는지 결정할 차례죠. 옵션별로 몇 개씩 주문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확장 프로그램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돼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 보면 확장 앱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확장 앱 관리자, 웨일 스토어, 저는 지금 웨일을 쓰고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호환 스토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호환 스토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맨 위에 검색창에 셀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개가 검색이 되고 저는 이걸 이미 설치를 해놔서 설치 데모로 표시가 되고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여러분은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설치가 완료되면 여기 클릭을 해서 보면 셀러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상위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면 옵션별 판매 비율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옵션별로 판매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엑셀을 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과 사이즈별로 판매 비율을 작성을 다 했고요. 전체 수량은 392개로 확정을 했으니까 상위 상품들의 옵션 비율을 수식을 걸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전체 수량 392, 셀은 이렇게 F4로 눌러서 고정값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주면 각 옵션별로 전체 주문 수량 392개로 맞춰서 나오게 돼요. 수량으로 계산돼서 나오죠. 근데 주문할 때 웬만하면 정수로 주문하는 게 판매자 측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조금씩 올림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판매자한테 한 박스에 몇 켤레가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한 박스 단위로 옵션별 수량을 딱 떨어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첫 주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해보는 걸로 합니다. 네, 이렇게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주문하기로 결정했던 392개보다 약간 수량이 늘어난 숫자지만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계는 이 수량대로 중국에 주문을 해야 되겠죠. 중국의 본발주 수량을 주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용 중인 배대지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용 중인 배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용 중인 배대지는 이 발주 의뢰서라는 엑셀 파일로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요. 엑셀 파일 보여드리면서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 오더 넘버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여러분의 사업자명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약자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주문한 날짜, 그 다음은 상품별로 01, 0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RL은 여러분이 1688에서 주문하려고 하는 상품의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상품 이미지는 1688 상품의 썸네일을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품명은 주방하면 주방화, 슬리퍼면 슬리퍼, 모자면 모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할 것은 옵션이죠. 옵션은 아까 옵션별 판매 비율을 확인을 해서 어떤 색상, 어떤 사이즈를 몇 개씩 주문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중국어로 표기된 옵션명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건 작업 옵션이죠. 중국 배대지나 판매자한테 요청해야 될 사항들 중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선택해서 입력하도록 해놨는데 첫 번째가 제품 포장 방식이죠. 개별 포장할 것인지 합포장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자 공장에서 보내는 포장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샘플을 받았을 때 포장이 제대로 개별 포장돼서 받았다면 공장 기본 포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벌크로 배송이 되었다고 한다면 개별 포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각각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합포장해서 판매를 하실 거라면 합포장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코드 부착 여부입니다. 중국에서 쿠팡 바코드를 미리 붙여서 받을 거라면 YES로 표시하면 되고요. 직접 받아서 바코드 부착을 하실 거면 NO로 하면 되겠죠. 참고로 중국에서 쿠팡 바코드를 미리 붙이는 작업은 배대지에서 하는 것보다 1688 판매자한테 요청하는 게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자 상표 부착 여부. 이건 말 그대로 주문자는 나니까 내 상표, 내 로고를 부착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사항이에요. 로고 작업을 할 거면 yes, 1688 상품 그대로 받을 거면 no. 만약에 로고 작업을 하고 싶다면 yes로 선택하면 끝나는 건 아니고 어떤 로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다가 부착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따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패키지 디자인 변경 여부. 이것도 로고 작업처럼 포장지를 나만의 포장지로 변경할 것인지 1688 상품 포장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yes or no로 표시하면 되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로고 작업이나 포장지 교체 작업은 첫 주문 때부터 추천드리진 않고 판매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잘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하는 걸 추천드려요. 상품 원가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상품이 꾸준하게 잘 팔리는 시점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내 상품을 지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초보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로켓 크로스 부착 문서 항목인데, 이걸 체크하게 되면 중국에서 한국 인천항으로 물건이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로켓 크로스 부착 문서나 동봉 서류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로켓 크로스로 입고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건을 내가 직접 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로켓 크로스 물류센터로 입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배대지나 판매자한테 체크해야 되는 거나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주의사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에 불량이 있는지 꼼꼼하게 검수해 주세요. 또는 여분의 포장지 10개를 더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칸들은 배대지에서 작성하는 칸이라서 여기까지만 작성이 완료되면 배대지의 위챗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대지에서 내가 보낸 발주 의뢰서를 확인을 해서 판매자한테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최종 확정된 발주 의뢰서와 인보이스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보이스를 가지고 해외 송금을 하시면 주문은 완료되게 됩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직접 1688 판매자랑 가격 협상이라든지 포장지 교체라든지 로고 작업이라든지 직접 협상한 내역이 있다면 그 판매자랑 나눈 대화창을 이렇게 캡처해서 여기 빈 공간에 붙여넣기 해주셔야 협상 내용을 참고를 해서 배대지에서 1688 판매자랑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종 판매할 상품을 주문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보통 2주 안에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출고되면 최종적으로 물건을 내가 받는 데까지 4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면 통관 절차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상품을 본발주를 해서 한국으로 도착하는 데까지 2주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상세 페이지는 높은 구매 전환율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1688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는 수준에서 만들면 절대 안 되고요. 경쟁 상품들의 상세 페이지와 챗GPT를 활용을 해서 설득력 있는 소구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상세 페이지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순서는 바로 상품 등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상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쿠팡 윙 화면으로 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 상품명, 두 번째는 판매 가격, 그리고 세 번째는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 파일입니다. 먼저 상품명부터 보겠습니다. 상품명은 내 상품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품을 표현하는 글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위해서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노출에 잡히기 위한 키워드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단어들을 조합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단어들은 어떻게 찾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라는 뜻은 검색량이 높다는 뜻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를 들어오신 다음에 먼저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연관 키워드라고 우측 옆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발표난, 미끄럼 방지 이런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고, 상단 탭에서 연관 키워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주방화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검색수로 정렬을 바꿔서 내 상품이랑 연관 있는 키워드를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너무 연관성이 없는 키워드들도 보이니까 필터를 걸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 카테고리를 작업화 안전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쇼핑성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만 봐도 많이 걸러지죠. 검색수로 다시 정렬을 바꿔주고 관련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주방화, 조리화, 미끄럼 방지 주방화, 주방 신발, 방수화, 주방 슬리퍼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찾은 키워드로 조합을 해주면 되는데, 조회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제 브랜드명이 존보라고 한다면 존버, 주방화, 조리화, 미끄럼 방지, 주방화를 앞에서 사용했으니까 미끄럼 방지 다음에 주방 신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상품명 키워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못 쓴 키워드들은 검색 태그로 넣어주면 되니까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정해야 될 부분이 상품 가격이죠. 판매가를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엑셀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순서대로 여기에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원가죠. 상품 원가는 현재 시점에서 상품을 주문만 해놓은 상태라서 해상 운임비라든지 통관비용, 관부가세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첫 주문 때만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시고 두 번째 주문 때부터는 정확한 비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상품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이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중국 원가가 유기한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300을 해주면 1,8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거는 로켓크로스 입출고비 배송비입니다. 로켓크로스 입출고비 배송비는 쿠팡 윙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켓크로스 입고관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맨 위에 새로운 로켓크로스 비용 안내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에 비용 계산기 파란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면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해야 될 부분이 카테고리잖아요. 카테고리는 아까 영상 초반에 봤던 카탈로그 상품 매칭 기능에서 기존 상위 상품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을 했는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등 상품인 이 상품의 카테고리를 참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패션 의류 잡화에서 마지막에 남녀 공용 안전화 작업화 다시 비용 계산기로 돌아가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볼게요. 패션 의류 잡화, 남녀 공용 패션, 공용화, 기능화, 남녀 공용 안전화 작업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300에 300, 150 단위가 밀리미터인 거는 주의해 주시고요. 무게는 대략 500g, 판매가는 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출고비 1050원, 배송비 1950원, 합계 3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세요. 3000원.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될 거는 정상가입니다. 정상가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쿠팡 상품들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맨 위에 금액에 줄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얼마, 이것도 맨 위에 금액은 다르고 이걸 할인해서 이렇게 판매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맨 위에 표시된 가격이 한마디로 정상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가는 대략 최종 판매할 가격의 두세 배 가격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 점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돼요. 18,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 여기 보시면 판매가와 즉시 할인 쿠폰, 최종 판매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판매할 가격은 최종 판매가죠. 가장 중요한 게 최종 판매가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쿠팡 화면으로 가볼까요? 시크릿 모드로 쿠팡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판매하려고 하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주방화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나요? 9,000원대, 여기 8,000원대, 3만원대, 17,000원대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남들이 다 싸게 팔고 있는데 혼자서 3만원대로 후기가 많고 상위 노출돼 있는 상품들이 눈에 띌 거예요. 아니 다들 9,000원대 파는데 이 상품은 왜 혼자서 비싸게 팔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 상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면 잘 팔리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파는 상품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사몰도 가지고 있고 나름의 브랜딩이 된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쿠팡에서 상위 노출시켜서 여기 쿠팡에서만 고객을 유입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은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라서 검색이나 다양한 루트로 판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이 상품처럼 비싸게 판매해도 팔릴 수준이 되려면 내 브랜드가 이 정도로 인지도가 있고 쿠팡이 아닌 곳에서도 소비자들이 찾고 구매하는 수준이 되어야 이런 가격대로 팔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딩 하는 거죠. 여러분 브랜드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면 결국엔 다른 상품이랑 비슷한 품질에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나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브랜드라도 가격이 싸니까 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상위 노출이 더 중요한 거고요.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을 구매할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가격이 좋던지 상품이 좋던지 썸네일이 좋던지. 우선 그러면 상위 상품들이랑 비슷한 품질의 비슷한 썸네일이라고 한다면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최종 판매가를 8,900원으로 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판매가는 10,000원으로 입력을 하고 즉시 할인 쿠폰을 이용을 해서 8,900원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시 할인 쿠폰 1,100원짜리를 입력을 해주면 최종 판매가는 8,9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상품 등록하실 때 입력해야 될 정상가, 판매가, 그리고 즉시 할인 쿠폰 금액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쿠팡 윙 화면으로 가서 상품 등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